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공부머리 독서법에 대해서 이전 시간 다음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제가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다. 그리고 되게 이 책을 보면서 진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는 뭐고 아이의 사실 입시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핵심이 무언가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전 된 것 같아요. 자, 이 책, 지난번에 뭐 읽기 독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고, 독서가 공부 머리를 만든다. 라는 부분도 얘기를 했었고, 독서 교육의 핵심은 지식이 아닌 재미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 책을 제대로 읽으려면 그 책의 어떤 문맥을 이해하고 그냥 문자가 아닌 그 어떤 문자 너머의 의미들을 자기의 걸로 체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까지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은 그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과 독서의 힘, 그리고 뒷부분에 저자분께서 왜 독서 교육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변동기가 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수한 아이들이 우수수 떨어지고 또 우수하다고 생각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또 진학을 할 때 우수수 떨어지는 그런 급 변동기가 두 번이 있는데요. 이 그 중등에 올라갈 때 시기와 고등에 올라갈 때 시기에 그 급변동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갈 때는 아이의 언어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얘가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인데 사실 얘 언어 수준은 뭐 초등학교 3학년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교과서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실상 그게 이제 중학교 때 어떤 1차 급변동 시기의 사례라면 2차는 좀 다르대요. 2차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언어 능력만이 아니라 이 친구의 멘탈이 어떤가,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공부 요령을 갖는가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멘탈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수긍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고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대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재밌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속하셨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여전히 중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으로 굉장히 공부할 분량이 많아지고 또 되게 책임도 커졌는데 여전히 중학생으로 분량은 많아졌지만 뭐 학원 2시간 다니는 거 3, 4시간 다니는 정도? 뭐 공부하는 거 뭐 2, 3시간 했던 거 4시간 늘리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변화가 전혀 없고요. 학습 태도도 변화가 없고 근데 자신은 여전히 최선이다. 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성적이 안 오르는 건 아마도 선생님 탓인 것 같다. 이 선생님이 나랑 안 맞아서 그렇다. 라고 소비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겉모습은 뭐 학생이겠지만 겉모습은 그냥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구나 라고 하겠지만 사실 속은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지는 독서를 어려워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좀 판단하는 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공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이 여전히 중학생에 속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내 꿈을 찾을래 유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입시의 문제점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모양이 다르고 다 특성이 다른데 그것을 어떤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입시 경쟁이 아닌가 싶고 그것에 맞춰서 아이들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내가 누구고 내가 뭘 잘하고 나한테 맞는 건 뭐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타인에 의한 그런 어떤 공부를 해왔던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빵 터지면서 나 더 이상 나랑 안 맞는 거 안 할래. 그러면서 막연히 동경한 배우가 되게 멋져 보여. 뭔가 나는 글쓰기를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막연히 동경했던 삶을
성급하게 자신의 꿈으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해봅니다. 뭐 음악을 해본다거나, 뭐 연극을 해본다거나.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중도 포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네요. 좀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봤는데 안 돼 유형. 이 유형은 그냥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뭔가를 돌파해본 게 아니라 그냥 주위에서 밀려가지고 뭐 이것저것 열심히 나름 해봤는데 안 돼. 나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해서 한 번의 좌절감으로 못 일어나는 유형이 여기에 속한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 세 유형이 다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돌파력이 없고 또 두려움이 크고 이렇게 해서 독서력과 멘탈력이 떨어지는 유형에 속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분은 멘탈도 타고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멘탈, 어떤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능력도 되게 각자 다 다르대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노력해서 이겨내는 힘도 중요한데 그것을 얼마만큼 길렀는가 또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춘기의 예를 들고 있는데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막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감정을 막 쏟아내게 될 때 질이 낮은 사춘기를 보낸 아이들은 감정을 막 쏟아내고 난 다 알아. 난 이미 다 컸어. 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엄마가 날 뭘 알아? 라는 아주 어린애 같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또 문제는 이 시기에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질 낮은 사춘기라고 하고 그에 반해서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질 높은 사춘기. 네. 그러니까 결론 핵심은 내 생각이 있냐 없냐예요. 사춘기 안에서. 그래서 질 높은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들은 내가 왜 짜증이 나지? 내가 왜 이렇고 친구들은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이 안에서 내가 바꿀 것은 바꾸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포기하자라는 것을 판단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간 것. 또 어른들도 세상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자신이 개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은 바꿀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바꿀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고 어떤 있는 그대로 자신을 과장 없이 아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접어들면 과학책이나 철학책에 빠지기도 하는데 세상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 많고 나도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조금 더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앞선 질 낮은 사춘기를 보낸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빠져서 그냥 나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과장을 한다거나 혹은 나한테 왜 그래라고 피해의식을 갖는다거나 그래서 사실 이게 사춘기에만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성인인 우리한테도 내가 사고하는 사람인가 혹은 핑계만 대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이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이상이며 수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이 내신과 수능은 절대 같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그 수능이 입시제도도 변화하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되게 흔들리고 되게 막 크게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방향성을 지닌다고 해요. 그 방향성이 뭐냐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학력고사 있었고 수능 있었고 현재는 학생부 종합 전형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기준은 인재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만드는 그러니까 만드는 입시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학력고사가 얼마나 많은 교과 내용을 저장을 하고 또 공부만 잘하면 되고 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학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만 판단을 했다면 수능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도 높아야 한다. 얼마나 네가 사고를 갖췄는지 확인하겠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능과 내신과 논술이 중요했고 현재 지금 이 학생부 종합 전형 시대 같은 경우는 더 나아가서 너는 어떤 인재인가? 너는 어떤 교과 외 활동도 잘하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 생기부, 자기소개서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수능 영어는 사고력이다. 수능 수학 역시 사고력이다. 사고력은 언어 능력에서 나온다. 언어 능력은 생각하는 능력이다. 생각하는 능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라고 계속 꾸준히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자분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 책의 뒷부분에 배치를 했던 이유가 아마 본인의 특이한 경험을 앞부분에 적으면 굉장히 궁금증은 유발하겠지만 본인의 그 주장하는 내용이 신뢰가 떨어질까 봐 아마 뒷부분에 배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게 이 저자분이 굉장히 공부를 못했대요. 초등학교 때. 거의 뭐 반에서 뒤에서 맴도는 그런 학생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되게 이제 암울한 초등학교 시간을 보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얘를 못 나가게 했대요. 그래서 그냥 문을 가두고 아무것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집에서 연습장에 낙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근데 6개월간 맨날 하루에 서너 시간씩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크로키 실력이 일치월장하면서 반 대표를 뽑는데 후보에 들 만큼 굉장히 실력이 좋아진 거예요. 재밌죠? 근데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안 뽑고 성적이 좋은 아이를 뽑았어요. 친구들은 모두 얘가 잘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또 흥미가 떨어져서 그냥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은행원인 아버지가 출판계에 종사하는 고객으로부터 문고판 소년소녀 명작을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처음에는 이제 구경만 하다가 어느 순간 플랜더스의 개라는 책을 읽었는데 처음에 단숨에 그 책을 다 읽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한 권 한 권 뽑아서 이 초등학교 졸업 시간 때는 300권을 거의 다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중학교 입학을 앞뒀을 때 겨울방학 때였대요. 근데 부모님이 이제 책을 안 사주고 자기도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다가 은행원인 아버지가 자신의 그 은행에서 나오는 잡지를 가져왔는데 그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합격 수기 같은 거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책들을 그냥 이렇게 보게 됐는데 자신이랑 비슷하게 공부를 굉장히 못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책을 보면서 공부를 잘하게 된 이야기를 보게 됐대요. 그리고 나도 진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매일의 계획을 세웠고 또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암시. 나도 할 수 있다. 나는 이 친구가 반에서 꼴찌, 반에서 뭐 뒤에서 5등 이랬던 친구인데 나는 우리 반 5등 안에 든다. 라고 매일매일 그런 걸 썼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표대로 자신이 실행을 하고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버리겠다. 그리고 나는 5등 안에 들겠다. 라고 계속 자신에게 계속 암시를 하면서 실제로 교과서를 머릿속에 넣고 자신의 계획대로 실천하다 보니까 첫 시험에서 4등 안에 드는 엄청난 놀라운. 근데 문제는 중2 1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이분이 결핵성 뇌수막염에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본인 표현으로는 자신이 금간 유리장과 같았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굴색이 안 좋아지면 그냥 자신은 학교에서 나올 수 있었고 뭐 자기가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다라고 하면 뭐 공부를 안 해도 됐고 아무도 자신에게 얘가 이제 대학 입시를 통과할 거다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굉장한 투병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그러면서 살아있는 거는 왜 죽는 걸까? 살아있다는 게 뭘까? 세상은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신은 이제 수능은 이미 포기했고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라는 책과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천체 물리학 책을 보기 시작했대요. 특히 코스모스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한참 보내고 수능이 완전 뭐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런데 고3 때 4개월 만에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을 했고 대학 수능에서 전국 상위 4% 안에 들었고 결국은 서울에 있는 두 개 대학에 합격했고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었다. 그 힘은 코스모스에서 나온다. 이 코스모스라는 책이 어마어마한 책인가 봐요. 그래서 자신의 자신이 봤던 책은 10권이 넘지 않는데 10권 남짓한 책 중에서 지식을 알려줬던 구할은 코스모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책을 제대로 보는 것의 힘에 대해서도 좀 느끼게 되고요. 이분이 이렇게 좀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책을 읽거나 공부 시간을 뭐 지나치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 어떻게 공부 머리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언어 능력을 키우고 사고력을 키우고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공부 머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아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책을 통해서 연구하신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이 좀 궁금하시거나 혹은 우리 아이도 좀 비슷한 성향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내 아이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공부머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저자분의 책을 읽어보시거나 이 저자분이 운영하시는 카페 등을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재미있게 읽고 독서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